가위나 커터칼로 직접 성형. 이치하시 타츠야 2년 7개월 집념의 도주. 2007년 3월 26일 치바현 이치카와시에서 영어회화 학교 강사인 린지엔 호커씨가 이치하시 타츠야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치바현 경찰본부의 공식 사건명은 이치카와시 후쿠에이에서의 영국인 여성 시체 유기 사건이다. 사건 당일인 2007년 3월 26일 피해자와 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을 수색했다. 이치하시 타츠야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피해자의 얼굴 스케치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다. 이치하시 타츠야의 집 가택 수색에 급행했다. 같은 날 21시 40분경 치바현 이치카와시 후쿠에이 이초메의 이치하시 집에 치바현 후나바시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와 형사과 소속 경찰관 몇 명이 도착했다. 이치하시는 방에서 나와 아파트의 공용 복도에서 대응하려고 했다. 수사관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치하시는 비상계단을 달려내려가 같은 아파트 뒤에 주차장을 거쳐 도쿄메트로 도자이선 교토구역 방면으로 도주했다. 미리 도주를 막기 위해 비상계단 등에도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치바현 경찰본부는 3월 27일 치바현 교토구 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이치하시에 대해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개 수배했다. 같은 날 22시경 이치하시 집의 베란다에 놓여있던 욕조 내부에서 앞으로 기울여진 상태에 나체로 흙에 완전히 묻힌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도주 후 이치하시는 잠시 인근 주택의 그늘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수색 중이던 수사관에게 발견되어 한번 붙잡혔지만 여기서도 도주에 성공했다. 사건의 상세 내용. 피해자는 영어회화학교 노바에 소속되어 있었다. 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르면 이치하시와 피해자는 노바의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개인 레슨에 합의했었다. 피해자의 룸메이트의 증언에 따르면 3월 20일 이치하시가 치바현 이치카와시의 도쿄 메트로 교토구역 개찰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 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얼굴 스케치를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는 등 했다. 그 후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3월 25일에 영어 회화 레슨을 1회 3,500엔에 하기로 약속했다. 사건 발각 전날인 3월 25일 오전 9시 이치하시와 피해자가 영어 회화 레슨을 하기 위해 교토구역 앞에 카페에 온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찍혀있다. 레슨 막바지에 이치하시는 레슨 비용을 잊었다고 밝히고 둘은 택시를 타고 이치하시의 집으로 돈을 가지러 이동했다. 같은 날 9시 54분 이치하시의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감시 카메라에 둘이 찍혀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치하시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묶어 폭행했다. 그 후 탈착식 욕조를 다다미 방에 놓고 그 안에 피해자를 가두어 감금했다. 감금 중에는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같은 날 24시경 이치하시는 당시 사귀고 있던 여성에게 일주일 정도 만날 수 없다 고 이메일로 연락했다. 3월 26일 2시 3시경 이치하시는 피해자가 손에 구속을 풀고 도망가려 했기 때문에 목을 압박해 질식시켰다. 피해자의 시체 처리 후 홈센터에서 저곡토 56리터, 원예용 흙 50리터, 삽 1개, 발효촉진 탈취제 2개, 탈취제 2개, 묘목 1그루를 구입했다. 베란다로 욕조와 시체를 옮기고 구입한 흙을 넣었다. 수사관이 방문한 것은 그날 밤이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목을 압박한 것에 의한 질식사였다. 목이 압박되어 두 곳의 설골 골절이 동반되었다. 또한
오른쪽 안와 아래와 왼쪽 볼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피하 출혈이 확인되었다. 방의 쓰레기통에서는 이치하 씨의 DNA와 일치하는 체액이 든 피임기구가 발견되었다. 피임기구 외부에서는 피해자의 세포가 확인되었다. 치바현 교토구서는 이치하 씨 도주 다음 날 경찰견을 투입해 후각 추적을 실시했다. 도쿄 메트로 교토구역 부근에서 경찰견이 감지할 수 있는 이치하 씨의 냄새가 끊겼다. 같은 역 부근에서 이치하 씨가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의류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당초 100명 체제였으나 나중에 150명 체제로 수사를 강화했다. 수배 포스터도 3만 장으로 증소했다. 후에 이 사건은 공적 현상금 제도의 적용을 받아 수사특별 포상금의 상한을 100만 엔으로 하고 현상금이 개시되었다. 그 후 현상금은 최대 1000만 엔까지 인상되었다. 2008년 3월 13일 수사본부는 이치하 씨가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 여장한 모습의 두 가지 이미지를 담은 수배 포스터를 새로 공개했다. 같은 해 3월 18일 이치하 씨가 그린 피해자의 얼굴 스케치가 있는 메모, 이치하 씨의 유류품인 백팩, 신발, 양말의 사진을 공개했다. 2년 7개월에 걸친 이치하 씨의 도주극. 이치하 씨는 도주 시작 직후에 신발, 양말, 윗옷을 분실했다. 맨발로 도망쳤다. 그 후 쓰레기장에서 샌들, 윗옷을 구했다. 소지금은 약 5만 엔 정도였다. 차를 소유하고 있던 당시 사귀고 있던 여성에게 공중전화로 연락을 취해 함께 도주하자고 요청을 시도했다. 하지만 여성이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도주 첫날, 방치된 자전거와 전철을 이용해 이치카와 씨의 집에서 우에노를 경유해 아키하바라까지 이동했다. 도중에 들른 도쿄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의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인상을 바꾸기 위해 자가 성형수술을 했다. 이치하 씨는 도주 중에 이 자가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먼저 콧방울을 좌우에서 꿰매어 줄였다. 커터칼로 점을 잘라냈다. 아랫윗숨을 작게 만들기 위해 가위로 잘라냈다. 눈꺼풀을 아이테이프로 쌍꺼풀을 만들었다. 이는 나중에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사이타마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등 북관동 주변을 방랑했다. 시즈오카현 아타미시를 거쳐 스르가만 부근까지 남하했다. 하지만 사건 전 후쿠오카현의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기록 분석에 의해 남쪽으로의 도주가 감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오모리까지 북상하기로 결정했다. 도쿄에서 니가타현을 거쳐 아오모리까지 이동했다. 아오모리역 앞 공원에서 일주일 정도 노숙했지만 아오모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꼈다. 일자리를 찾아 오사카시 니시나리구의 공공직업안정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곧바로 오카야마현을 경유해 시코쿠로 이동했다. 시코쿠에서는 카가와현 타카마츠시에서 도보로 토쿠시마현, 고치현, 아이치현 순례길을 걸었다. 이는 속죄의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으로 체포되면 웃음거리가 될 것, 지명수배되면 자수해도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발적인 출두는 고려하지 않았다. 순례길 곳곳에는 수배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대로라면 체포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 고치의 도서관에서 무인도에 대해 조사했다. 체류지로 오키나와현의 오하섬을 선택했다. 순례를 중간에 멈추고 마츠야마항에서 페리로 베푸항으로 이동했다. 그 후 가고시마현을 거쳐 오키나와로 갔다. 이치하 씨는 오하섬을 4번 방문했으며 3개월 정도 체류했다. 첫 번째 체류는 해안 가까이의 암벽에 잠복했다.
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낚시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식량 조달에 실패하고 일주일 정도 만에 좌절했다. 오하섬에서 오키나와 본토로 돌아갈 때 페리 요금이 부족해 무임승차를 했다. 직원에게 잡혔지만 그때는 자가수술의 효과도 있어 지명수배범 이치하시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풀려났다. 그 후 자금이 떨어진 이치하시는 오키나와 본토의 건설 현장에서 가명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이를 계기로 이치하시는 오하섬과 오사카에서의 숙식을 제공받는 노동으로 생활했다. 근무 태도는 양호했지만 숙소 근처에서 경찰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하면 주변까지 수사가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해 소지품을 방에 둔 채 도망치기를 반복했다. 그 후 다시 한번 오하섬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숙식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해안 가까이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오두막을 거처로 삼았다. 이전의 실패로 도서관에서 생존에 관해 철저히 조사했다. 물고기, 뱀, 야자개를 먹거나 채소를 재배했다. 식수는 오키나와 섬으로 수영에 건너가 일주일분의 식수를 페트병에 담아 가져오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했다. 체포 당시에도 이 섬을 향해 이동 중이었다. 첫 공판에서 이치하시는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해 오하섬의 오두막에서 최후를 맞이하려고 했다. 고 진술했다. 2008년 봄경 자택 근처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다. 2009년 10월 23일, 24일 나고야의 미용 성형외과에서 미간 성형 수술을 받았다. 이것이 나중에 체포의 계기가 되었다. 도주 끝에 체포. 2009년 11월 5일 앞서 언급한 성형외과 의사가 과거의 차트를 정리하던 중 이치하시가 스스로 점 제거를 한 점을 의심스럽게 여겼다. 보도된 이치하시와의 일치 부분을 확인했다. 병원 스태프가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골격 등으로 이치하시로 단정했다. 새로 공개된 지명수배 얼굴 사진은 같은 병원이 제공한 얼굴 사진으로 교체되었다. 수술 후에 새로운 지명수배 보도를 보고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의 건설회사가 경찰 당국에 신고했다. 이노우에 코스케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2008년 2월 29일부터 6월 26일 고베시의 건설회사에서 근무. 같은 해 8월 20일부터 10월 10일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의 건설회사에서 근무. 둘 다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무단으로 퇴거했다. 이치하시는 후쿠오카의 호텔에 체류 중 이 보도를 알게 되었다. 몸을 숨기기 위해 오하섬으로 향해 카고시마까지 이동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색을 두려워해 고베에서 출발하는 페리로 오키나와로 이동하기로 선택했다. 여기서 한번 경찰로부터 불시검문을 받았지만 도주에 성공했다. 2009년 11월 10일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로코 선객 터미널 13시 40분경 마루에 페리 고베 영업소의 소장 대리와 주임 남성이 사무소 주차장에 들어온 택시에서 내린 이치하시와 닮은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에게서 오늘은 오키나와행 페리가 없나요? 라고 들었다. 주임은 오사카 남항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시간표를 건넸다. 몇 분간의 대화 후 그 남자는 타고 온 택시에 다시 탑승했다. 주임이 이치하시 용의자와 좀 닮았다. 수상하다. 고 말하며 같은 회사 오사카 지점에 연락했다. 택시가 나낭에 도착한 것은 14시 40분경이었다. 17시 30분경 오사카 지점의 계장이 2층 대기실을 둘러보니 그 남자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해 접수처에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18시 30분이 지나도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어서 가까이 가서 얼굴을 확인하고
110번에 신고했다. 19시가 지나 스미노의 서원이 급행하여 경찰관 2명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었다. 오사카부 스미노의 경찰서에서 같은 사건 용의로 체포되었다. 그 후 도카이도 신칸센을 경유하여 지바현 교토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이치하 씨는 체포 후 며칠 동안 금식했다. 취조에 대해 체포 초기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2009년 11월 24일 처음으로 식사를 했다. 그 전후로 구체적인 진술을 시작했다. 2009년 12월 2일 치바지검 검찰청은 시체 유기죄로 이치하 씨를 기소했다. 2009년 12월 3일 현장에 남겨진 체액이 이치하 씨의 DNA와 일치했다. 교토구 경찰서는 이치하 씨를 재체포했다. 이치하 씨의 재판 2011년 7월 4일 치바 지방재판소에서의 첫 공판.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살인죄, 강간치사죄, 시체유기죄. 진술 내용: 살인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린지 씨를 죽게 만들었다. 폭행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레슨비를 주기 위해 집에 데려왔다. 입을 막았을 때 머리카락이 얽혀서 잘랐더니 화를 냈다. 욕조를 다다미 방에 가져와 그 안에 넣었다. 담요를 덮어주었다. 영어 회화를 하거나 킹 목사의 연설을 인터넷으로 들었거나 주스를 마셨다. 구속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도 했다. 인공호흡을 했다. 검찰 측: 사건 발각을 두려워해 살해에 이르렀다. 매우 강한 힘으로 3분 이상 목을 조르고 있어 살인은 분명하다. 소생 조치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늑골에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변호 측: 폭행과 감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인정했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인과 강간치사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강간죄다. 라고 주장했다. 치바지검: 이치하 씨에게는 전과가 없고 희생자가 한 명이라는 점에서 사형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며 2011년 7월 12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1년 7월 21일 제1심 치바 지방재판소는 목 압박은 폭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계획성이 없고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며 무기징역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은 4년 반 동안 린지를 위해 정의가 내려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그것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매우 만족하고 있다. 라고 논평했다. 2011년 8월 2일 1심 판결에 대해 변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 인정의 오류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도쿄 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변호단과 접견한 이치하 씨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 라며 불만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한다. 2012년 4월 25일 상고기한까지 검찰 측, 변호 측,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가족의 활동. 피해자의 가족은 영국의 언론과 함께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 사건 현장에 위령 방문을 하거나 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며 이치하 씨 체포에 대한 협조를 호소했다. 2007년 6월 27일 전용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치하 씨의 얼굴을 인쇄한 티셔츠를 인터넷으로 판매했다. 사건의 풍화를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언론에 출연했다. 2007년 6월 29일 공적 현상금 제도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 유족이 주일 영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치하 씨 체포와 그 계기가 될 정보 제공을 강력히 호소했다. 새로 제작된 수배 포스터 약 6,000장을 배포했다. 2007년 4월 1일 당시 그레이엄 프라이 주일 영국 대사가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치하시 체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가족의 활동을 지원했다. 도주 기록 수기의 출판. 2011년 1월 26일 이치하시는 도주 생활의 모습과 심경 등을 정리한 수기, 체포되기까지 공백의 2년 7개월의 기록을 출판했다. 수기로 인한 수입은 모두 유족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했다. 영국의 유족은 재판 전에 이런 책을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 강한 혐오감을 느낀다. 상처받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처벌권이다. 라고 말했다. 2011년 7월까지 인세는 1,100만 엔이 되었다. 이치하시는 세금을 제외한 912만 엔을 유족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딸을 소재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라며 일전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치바 지방재판소에서 밝혔다. 이치하시의 성장 과정과 가족. 기후현 도바시 출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때의 꿈은 총리 대신이었다. 중학교에서는 농구부 부주장이나 학생의 임원을 맡았다. 다만 그때부터 화를 잘 내는 면이 있었다. 어머니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원칙을 고수하려 했고 화를 잘 냈으며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는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진학학교인 도바 키타 고등학교로 국립대학 이과지망에 반해 소속되었다. 성적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았다. 고등학교에서는 학년 1등이었고 발이 빨랐기 때문에 육상부에 소속되었다. 부모가 의사, 치과의사였던 것도 있어 의과대학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수 끝에 치바대학 원예학부 녹지환경학과에 입학했다. 녹지환경과 정원 디자인을 배웠다. 여기서는 공수도 동호회에 들어가는 등 대학 생활을 즐겼다. 공수도 동호회에서는 검정띠의 유단자가 되었다. 2005년 3월에 졸업했다. 운동신경이 좋아서 거듭된 도주를 가능하게 했을까? 공수도 고문 선생님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실한 학생, 연습도 청소도 게을리한 적이 없다 고 말한다. 졸업 후 직업을 갖지 않고 정원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했다. 영어나 전문 분야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부모로부터 월 12만 엔의 송금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사건 직전에 아버지로부터 송금 중단을 통보받았다. 사건 후 아버지는 근무하던 이치노미야 병원을 퇴직했다. 어머니도 자신의 부모가 개업한 치과의원을 퇴직했다. 결혼했던 누나도 남편 측에서 이혼당했다. 부모는 이치하시가 체포된 후 기후현 도바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체포는 속죄의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본인이 진실을 말하고 죄를 갚아야 한다. 이 이상 도망쳐도 슬픔만 늘어날 뿐이다. 스스로 자수하는 길을 택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아들은 사랑스럽지만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것이 사회의 상식이다. 잡아주셔서 감사했다. 라고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족에 대해 질문받자 부모로서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 딸을 잃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부모의 회견은 큰 비 속에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